오늘 마셔볼 위스키는 아드백 헤비 베이퍼 커미티 릴리즈입니다. 아드백은 항상 너무 재밌는 바틀들을 주기적으로 내죠. 커미티 릴리즈라는 형태로 아드백 팬들을 위해서 새로운 위스키들을 발매를 하죠. 최근에 두 개의 바틀이 나왔어요. 여기에 있는 아드백 헤비 베이퍼 그리고 아드백 비자비큐. 이것도 역시 그 일반판이랑 커미티 버전이랑 또 도수를 다르게 해서 나왔어요. 이 비자비큐는 바베큐의 영감을 받아서 더블 차링을 한 쿠에도 숙성을 하고 페드로 히메네즈 피니쉬를 해서 나온 제품이라서 캐스크에서 뭔가 특이점이 온 위스키고, 여기에 있는 헤비 베이퍼는 아드백이 가지고 있는 증류기의 그 퓨리파이어가 사라졌을 때 달라진 스피릿, 그 스피릿에서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위스키거든요. 역시 아드백이 확실히 재밌는 실험들을 많이 해주죠. 지금 이제 아드백도 LVMH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드백과 글렌모렌지를 담당하고 있는 빌 럼스덴 박사의 좀 특이기도 하죠. 재밌는 실험 좋아하는 저도 그 빌 럼스덴 박사의 재밌는 실험들은 너무나도 팬이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두 개의 커미티 릴리즈 중에서 일단 오늘은 여기에 있는 헤비 베이퍼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아드백 헤비 베이퍼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위스키의 증류 과정을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스피릿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보리를 불려서 싹을 키우고 그걸 말려서 보리를 몰트로 만든 다음에 그 몰트를 이제 밀링하고 그리스트로 만들어서 분쇄를 해서 더운 물을 부어서 방화를 시키고 이제 이스트를 피칭을 해서 그걸로 발효를 시키죠. 여기까지가 위스키에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발효를 통해서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이 발효된 워트를 증류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맛과 향을 취사 선택하는 게 디스틸레이션 과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디스틸레이션 과정에서 뭐 증류기의 형태부터 시작해서 응축기의 형태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증류 특성들이 많이 갈리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증류기의 형태, 증류기가 뭐 양파형이냐 어떠냐, 그 목이 기냐, 그리고 라인암의 각도가 위로 올라가 있냐 수평이냐 내려가 있냐에 따라서 맛들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결국은 끓여서 증류되는 물질들을 어떻게 캡처를 해낼까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글렌모렌지 같으면 라인암이 길고 이 높은 거를 다 넘어와서 응축기로 넘어가려면 여기가 높기 때문에 가벼운 것들은 계속 날아서 넘어가지만 무거운 애들은 다 끝까지 도달하기 전에 다시 식어서 응결돼서 떨어진단 말이죠. 증류된 뭐 알코올이든 뭐 메탄올이든 이스터건, 이 물질들이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서 도는 과정, 이거를 환류 또는 뭐 리플럭스라고 부르죠. 이 리플럭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이 4개 길이를 길게 하고 라인암의 각도를 세워 놓으면 여기서도 중간에 응결이 돼버린 애들은 다시 증류기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라인암의 각도를 위로 올리는 거, 또는 지금 여기에 있는 아드백 바틀처럼 중간에 리플럭스 볼을 만드는 거예요. 깨끗한 쉐입으로 돼 있으면 증기들이 깨끗하게 올라갈 텐데, 이렇게 볼록한 볼이 하나 있으면 이 안에서 부딪히면서 식고 돌면서 다시 증류액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증기가. 이런 식으로 리플럭스를 만들어내는데, 아드백에서는 퓨리파이어라고 하는 장치를 사용해요. 퓨리파이어는 증류기에 올라가서 이 꺾인 라인암이 시작되는 부분에 아래쪽에 다시 밑으로 흐르는 통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올라갔다가 라인암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이 굉장히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구간일 거예요. 라인암을 타고 쭈루룩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바로 떨어진 애들은 다시 이 퓨리파이어를 통해서 증류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인 리플럭스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리플럭스를 많이 하고 가벼운 물질들만 더 쉽게 빠져나오게 만들면 가벼운 증류액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아드백은 대표적으로 퓨리파이어를 이용하는 증류소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날 아드백 증류소에 퓨리파이어가 마탱이가 간 거예요. 아드백 증류소 직원들이 빌 럼스덴 박사를 찾아갔죠. 박사님 요 며칠 증류를 했는데 퓨리파이어가 마탱이가 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계속 증류를 해놨는데 이 증류액 어떻게 할까요? 빌 럼스덴 박사가 얘기하죠. 야, 그거 그냥 쟁여놔. 그냥 그대로 한번 숙성해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하고 나온 제품이 바로 이 헤비 베이퍼입니다. 여기 보면 이 무시무시하게 생긴 뭉게구름 같은 친구,
결국은 증기 중에 무거운 애들 heavy vapor will rise, 이 무거운 증기들이 다시 증류기 안으로 떨어져야 될 애들이 스피릿 세이프를 거쳐서 최종 증류액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바틀 뒤에 그림에도 보면 여기 쇼티라는 강아지가 물고 있는 요게 바로 퓨리파이어예요. 퓨리파이어를 쇼티가 물고 간 거죠. 그래서 퓨리파이어가 없으니까 다시 잡혀서 캡처가 됐어야 할 헤비 베이퍼들이 이렇게 술에 들어왔다. 재밌죠. 아드백이 레이블링도 잘하고 스토리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위쪽에도 보면 여기에 그 날아가는 헤비 베이퍼들이 이렇게 캡실에도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결국 아드백 헤비 베이퍼는 기존의 아드백이 가지고 있던 퓨리파이어를 제거함으로써 기존의 아드백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무거운 스피릿의 특성을 보여주게 될 거고, 기존의 일반적인 아드백, 오늘은 포리브레칸을 레퍼런스 술로 가지고 왔고요. 포리브레칸과 헤비 베이퍼를 비교해서 마셔보면 퓨리파이어가 있음과 없음에 따른 술의 차이, 그럼 결국 퓨리파이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결국은 퓨리파이어도 리플럭스를 많이 일으키기 위한 장치인 거잖아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리플럭스가 조금 더 제거되었을 때 술의 특성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다른 위스키들을 마실 때도 조금 더 라인함이 높게 되어 있는 증류소와 낮게 되어 있는 증류소, 목이 길고 짧은 증류소, 리플럭스 볼이 있고 없는 증류소의 맛의 특성 차이를 조금은 예측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아마 버번 캐스크 숙성일 거예요. 가장 비슷한 숙성 방향을 가진 포리브레칸을 비교를 할 거고, 쉐리는 안 쓴 걸로 이제 볼 거고, 커미티 릴리즈 버전은 아드백답게 나스 위스키고 50.2도. 도수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드백의 포리브레칸 57.1도짜리 같이 마시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드백 헤비 베이퍼, 아드백, 포리브레칸. 이미 색상에서부터 좀 차이가 많이 나버렸어요. 아드백 포리브레칸이 훨씬 더 색상이 진하게 나오죠. 그리고 헤비 베이퍼가 색상이 훨씬 더 연해요. 포리브레칸이 조금 더 숙성도 오래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아마도 뭐 바닐라라거나 그런 오크 특성을 조금 더 가지고는 있을 것 같고, 캐스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맛은 그렇게 조금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해놓은 상태에서 스피릿 맛의 차이를 보는 거죠. 일단 헤비 베이퍼 먼저. 향은 되게 시원한데요. 아드백 치고 달달한 향도 굉장히 많고 꽤 프루티하고요. 약간 쇠냄새 같은 것도 살짝 있어요. 포리브레칸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그 바닐라 차이는 나네요. 바닐라가 확 튀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캐스크 특성에서 온 걸 거기 때문에 스피릿 특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향을 맡아보면 스피릿 캐릭터가 다르긴 하거든요. 헤비 베이퍼 쪽이 조금 더 시원하고 과일 같으면서 좀 화사한데, 조금 더 가면 약간 화하거나 비릿한 쇠향 같은 게 조금 더 있어요. 이렇게 맡으니까 포리브레칸에서 바닐라밖에 안 나요. 확실히 특성은 다르고 맛을 그냥 바로 볼게요. 하나로 딱 특성을 잡자면 화해요. 되게 민트같이 먹어봤던 아드백 중에서 제일 화사해요. 조금 시원함과 청량감과 그 화함이 있어요. 피니쉬도 피트와 달콤함도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약간 얼얼할 것 같은 화함이 계속 남는 게 되게 특징적이네요. 이미지적으로는 헤비 베이퍼, 증류액이 무거워진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오일리하거나 미끌거리고 두터운 바디감에 이런 걸 상상을 했는데, 의외로 제일 튀는 게 더 화사하고 민티해지는 거라는 게 저의 선입견과 다르게 그런 무거운 물질들의 특징이 조금 화사함과 민티함에 영향을 주지 않나 싶은 느낌이 좀 있네요. 포리브레칸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포리브레칸을 매번 마시면서도 몰랐는데 이걸 마셔보고 다시 얘를 마시니까 얘도 그 특유의 화함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런 프루티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비어있는 대신에 이 정도로 캐스크바를 많이 입은 술이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오크에서 온 맛들이 되게 많다. 바닐라도 튀고 캐러멜라이즈된 단맛, 더 스모키하고 달고 바닐라가 튀고, 다시 헤비 베이퍼를 마셔보면 볼륨이 엄청 좋고 이 술이 너무 좋아 미치겠다 하는 느낌은 아닌데, 이렇게 화사한 아드백이 있었나 싶은 느낌? 예상해보자면 헤비 베이퍼가 굉장히 어린 원액일 것 같아요. 스피릿의 특성을 보여주려고 했던 위스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색깔에서도 알 수 있고
맛에서도 조금 느껴지는 게 캐스크에서 오는 듯한 맛들이 굉장히 적은 게 느껴지고, 아드백 평소 스피릿은 아니지만 스피릿 맛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술이 아니었나. 최고로 맛있는 위스키는 아니지만 되게 재밌어요. 이런 아드백은 아드백 8년이 살짝 요런 느낌이긴 했는데 약간 맵고 화한 게 특징. 아, 화한 게 진짜 길게 간다. 아드백의 이번 헤비베이퍼 릴리즈는 퓨리파이어가 빠졌을 때 아드백의 맛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를 알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하필 비교를 하려고 가지고 왔던 코리브레칸이랑 캐스크에서 나온 맛들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났었기 때문에 증류액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힘들긴 했어요. 그런데 헤비베이퍼만 따져서 한번 살펴보면 아마도 어린 원액을 썼을 거고, 캐스크에서 오는 맛을 최대한 배제를 해놓은 게 느껴져요. 그 헤비베이퍼라는 스피릿의 특성을 더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가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프루티하고 프레쉬하고 민티한 제품이 나왔다. 엄청나게 맛있어서 꼭 마셔봐야 된다고 추천을 하겠느냐 하면 글쎄요. 새로운 거를 마셔보는 거를 좋아하고 조금 더 탐구욕이 있다면, 그리고 아드백 팬이라면 뭐 말 안 해도 살 거고요. 특이한 아드백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의도가 있다면 저는 한번 사보는 거 오케이. 아드백의 커미티 릴리즈가 항상 나오고 나면 되게 하이비 많이 붙어서 막 2배씩 3배씩도 가격이 뛰는데, 이번 헤비베이퍼하고 비자비큐가 예상외로 가격이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뒤늦게 사기에도 생각보다 가성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아드백 커미티 릴리즈 한번 사보고 싶었다면 요번에 커미티 릴리즈 첫 경험용 버전 바틀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스토리 전혀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헤비베이퍼에 대한 스토리라거나 이 바틀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궁금하다면 why not? try 한번 경험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맛있어서 자주 먹을 것 같진 않은데 가끔 생각날 것 같긴 하네요. 그럼 오늘의 아드백 비교 시음은 여기까지.